자, 그러면 또 10문제 또 연결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나오면 조합원, 조합설립 인가받고 경쟁입찰로, 뭐 100인 이제 이하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입찰 안 해도 괜찮고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면 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틀린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한다. 20인 미만이다.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에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업자 선정한다. 나머지 교육을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책을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12번 추진위원회. 옳은 것은 여러분 5명 이상이 과반, 자, 여기다가 5명 이상이 몇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운영 규정, 이게 이제 정관이라고 안 하고 운영 규정에 대하여 과반수 동의 얻어서, 자, 시장, 군수 등 찾아가서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추진위원회의 승인. 그래서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그 운영 규정의 과반수, 정관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장 운수 등 승인받고, 이렇게 이 정도 외워놓으시면 돼요. 옳은 건데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과반수.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추진위원회는 표준정관, 이거 알고 보지 않으면 이거 못 찾아요, 여러분요. 표준정관이 아니고 뭐라고요? 운영규정. 따라 해보세요. 운영규정.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표준정관.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하면 규약. 만약에 시장 운수 등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 조합이 표준정관. 추진위원회는 설계자 선정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장 1명하고 이사는 둘 필요 없죠. 감사 1명 둡니다. 추진위원회 이사 없다는 것. 자, 정답은 2번. 자, 13번에 조합 설립. 옳은 것은 참 자꾸 듣다 보면 공법, 실제 시험장 가면 합격단 문제 푸는 것에서 반드시 80, 90%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딱 가지시고 합격단 문제는 제대로 내가 정리하고 간다 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그럼 틀리죠. 다른 조합 임직원 겸할 수 없죠. 이건 수도 없이 나온 거.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안 하고 직접 할 수 있다. 재개발이죠. 재개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조합 설립 안 할 수 있지요. 20인 미만이면. 재개발.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여 퇴임하면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래요. 요 정도 레벨이 우리 이제 60점 위 아래 그 정도 레벨이에요. 우리 시험장에. 14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게 중자라고 했는데, 이 정도 지문은 우리가 한번 볼게요. 뭐 쉽게 풀려져 이제는. 재개발 사업일 때 한 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면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자, 요거 알아놓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에 속하면 여러 명을 가까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명 공유에 속한다라고 하면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구분 건물일 때만 각각으로 인정하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자, 15번. 재개발 사업 조합이 시행할 때 조합의 구성원이, 자,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한다. 정비구역 안에. 이게 예전 기출문제인데 밖이란 건 말도 안 되죠. 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그 전세권자, 임차권자, 지역권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를 말하죠. 예. 그래서 정답 3번. 16번. 조합의 임원. 옳은 것은, 자, 한번 잘 볼게요. 임원이 좀 어려운 문제로 표시가 됐네요. 검거 이상의 행위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임된다. 여러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임원 자체가 될 수가 없죠. 결격사유니까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총회 의결할 필요도 없죠. 조합임원은 조합원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자, 100명의 조합원이면 51명은 출석해야 돼요. 또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니까 25명 플러스 1명, 26명의 찬성을 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총회는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면 소집을 하는데 임원의 해임 관련된 거는 10분의 1 이상인 것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조합장 이사가 이 문장은 진짜 중요하죠.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라고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 2분의 임기는 정관으로 3년이죠. 3년 이내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조합의 정관에는 임원의 업무 분담,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돼요. 정답이 2번 나왔으니까요. 1번, 2번, 3번, 4번, 4가지, 이 5번은 필요 없는데 이건 꼭 읽으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7번. 사업 시행 계획. 우리가 여러분요. 조합을 설립을 하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정비 기본 계획 짜고 자,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그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하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을 먼저 하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조합 이름으로 시행 계획서 만들어서 시장 운수등에게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시행 계획서 만들어서 시장 운수 등에게 인가 신청을 하면 여기 이제 시장, 군수 등이거든요. 그럼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 공람한다.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떨어지고 120일 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제한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제한 날보다 짧게는 30일, 길게 60일 이내 기간 준다. 20일 연장할 수 있고 분양 신청 기간에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한다.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철회한 자,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들어간다 하는 걸 자꾸 떠들면서 익숙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의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법 어렵지요. 왜 어려울까? 자주 반복해서 안 읽었기 때문에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용어가 익숙치 않아. 입에 붙질 않아. 구사가 되질 않아. 책이 안 보여져.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정비법을 날 하루 잡고 하루만 딱 잡고 도시정비법을 내가 10번을 한번 읽어볼란다. 연필로 줄쳐가면서 소리 내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정비법이 환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한두 번 보지 마시고 진짜 독하게 10번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은 조합인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 사업 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 첨부하여 자 시장 운수 등에게 제출하고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정비사업 10%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의 인가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 면적 10%. 시장 운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자, 이런 식으로 인가 신청하면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 공람시키고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라고 익숙하게 돼 있으면 푸는데 암기해서 풀 때 저것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니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자꾸 입에 붙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운수 등은 쭉 할 때는 고시, 당연히 고시해야 되고요. 14일 이상 주민 공람에서 의견 수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면서 책을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88번. 관리처분 계획. 자, 얘가 나오면 시장 운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운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 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 신청 전에 분양 신청한 자들에게 통지를 해요.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케, 열람케 해서 의견 수렴하고 인가 신청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나오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가 신청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 아까 사업 시행 계획은 14일 이상 주민 공람, 60일 내 사업 시행 인가 여부 통보. 관리 처분 계획은 30일. 그 다음에 옳은 것인데 요런 숫자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으시고요.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주는데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은 제외하고 하는 걸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건축하고 얘 두 놈이요. 재건축은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동의 얻어서 정하면 전원동의 얻은 대로 할 수도 있어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 두 개 자주 나오죠. 자, 사업 시행 전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에 우려가 있다면 기존 건축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빈집됐다. 우리가 이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문수 등의 허가 이거 꼭 두 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시장문수 등의 허가 얻어서 미리 철거할 수 있죠. 자, 깔끔. 자, 관리처분 인가고시 떨어지면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 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니까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처분은 관계없죠.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데 보상이 완료가 안 됐다든가 사업시행자 동의 얻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거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틀리죠. 시장문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서 날부터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줍니다. 자, 이 문제도 괜찮은 문제네요. 답은 그래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다음 문제. 관리처분계획 내용. 자, 일단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따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분양 설계 꼭 암기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주말인데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으로 짤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반복 많이 했어요. 자,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설계 뽑고,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성명, 얘가 분양 대상자, 얘가 분양 예정대지 건축물의 추산액이죠. 왜? 나중에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 자,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명세하고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요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나중에 받을 건 달라요. 자, 보세요. 분양 예정이니까 나중에 받을 대지와 건축물의 요거는 추산액이란 말을 썼고, 이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종전 땅 건물의 명세 가격할 때는 평당 가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한 가격이 들어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비사업비의 대략적인 추산액,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얼마쯤 언제쯤 낼지 들어가줘야죠. 분양 대상자 종전 땅 건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 자, 등기부상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파악을 다 해야 되지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자는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임차권자도 보호해야지. 그래서 세입자, 손실보상하기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 들어가는 거예요. 야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다. 연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 해놓고, 자, 3번 봐봐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땅 건물의 명세와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은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을 이 내용을 짜서 인가받고 철거 들어가는데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이 나오나? 그럼 말이 안 되죠. 사업시행인가죠. 사업시행인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정말 잘 안 보여요. 얘는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기 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아서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서 시장문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으니까 이건 인가고시 다음, 이것은 관리처분계획 만들고 난 다음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죠. 사업시행인가. 이 내용을 꼭 한번 체크하시고 여러분. 자, 20번 준공인가. 야, 여러분 이전고시. 자, 여러분요. 자, 저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요 여백에다 한번 해볼게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완료했다. 그러면 얘들은 시장, 군수 등에게 가서 준공인가 받아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한다? 그러면 준공인가 안 받지요. 준공인가권자니까. 그러면 이번에 공사 완료된 걸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인 조합이다.
공사 완료되면 시장운수 등에게 준공인가 신청하면 얘는 이제 준공인가를 위한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준공검사. 그런데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또 의뢰를 할 수 있다. 돈 내면 되니까. 그래서 준공검사 결과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 완료됐네. 그럼 준공인가하고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시행자가 LH면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거든. 시장 운수 등과 관계없다고. 야가 시행하면 LH공사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를 해요. 그럼 준공인가 처리한 사실을 통보만 하면 돼, 이렇게. 따라서 별도로 시장 운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시장 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운수 등에게 가서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면 준공인가 안 받고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되고. 자, 요 내용 간단한 내용을 좀 봐놓으셔야 돼요. 자, 준공인가 이전 고시 바르지 못한 것, 시장 운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되면 시장 운수 등 이걸 국토교통부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준공인가 받아야 되고 위 1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 LH다. 그럼 LH공사법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돼요. 따로 받을 필요 없죠. 이런 걸 꼭꼭 읽어 놓으셔야 돼요. 시장운수 등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행정기관 전문기관에다가 준공검사 실시를 맡길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는 보통 이렇게 가요.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보고를 다 합니다. 위 사의 경우에 자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가 아니고 날의 다음 날에 권리 취득. 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권리 취득합니다. 그런 문장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20번. 그래서 20번이 이제 준공인가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요러고 난 다음에 교과서를 펼쳐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 다음에 세 가지 사업,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 그 다음 사업 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철거공사, 완료 준공인가, 이전고시, 청산. 이 절차를 쭉 중심으로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객관식은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걸 제가 좀 지우고 너무 좋은 문장인데 제가 보통 이제 선현들의 말씀, 좋은 말씀을 해서 뭐 누군지 소개해봐야 기억도 안 나잖아요. 했는데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제가 너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했죠. 이 말은 진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참 이게 진짜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일도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살고 다 업적을 남기고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또 열리고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보다가 그것이 행복의 문, 행운의 문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제발 제가 듣기 제일 참 거북한 게 힘들다 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그래서 야 내가 이 공부를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저 새로운 걸 쫙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 하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합격하고도 부동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게 난 너무너무 좋다 해서 항상 나는 합격할 수 있다. 하루에 3번씩 외치고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럼요. 주위에 널리 또 알리고요. 이 그림은 진짜 제가 여기 올라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올라타고 막 자, 깃발 들고 말이지 이렇게. 자, 여러분요. 이 합격단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좋은 제도다 한번 해봐라 하고 신청을 하게 하세요. LSK, L이에 L 공법 한메일점으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카페나 밴드 들어오셔도 되죠. 카페나 밴드 들어오셔도 되고 합격단 문제집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고생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이제 메일 남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키우던 산삼이라든가 사슴을 키우는 녹용이 너무 커서 못 먹는다든가 앞마당에 저수지에 장어가 있다 마는 게 있다 보내주셔요.
그래서 푹 가서 먹고, 아, 요새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땀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장 갈 때까지 기력을 찾아서 여러분 꼭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내줄 주소 모른다면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정비법은 다시 한번 두세 번 읽어서 꼭 6개 중에 4개 정도 맞힌다 생각하시고요. 화이팅! 합니다. 꼭 합격한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자, 이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